포스코 지주사 전환을 강력하게 규탄해온 지역 정치권과 경제사회단체들이 범시민대책위원회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대규모 집회와 시민 서명운동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3년을 끌어온 포항 수성 사격장의 소음 피해 문제가 새 국면을 맞게 됐습니다. 주민들이 사격장 유지를 수용할 테니 합리적인 보상을 해달라며 처음으로 주민 요구안을 국민권익위에 전달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포스코 지주사 전환을 강력하게 규탄해온 지역 정치권과 경제사회단체들이 오늘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범시민대책위원회를 만들고 대규모 집회와 시민 서명운동 등에 나서겠다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장미뿐 기자입니다. 시민생 망각하는 포스코는 각성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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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달 초 포스코 지주사 출범을 앞두고 포항 지역 경제사회단체가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앞으로 포항제철소가 더욱 노후화되고 공장이 일부 폐쇄되는 등 철강 사업에 대한 신규 투자가 크게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굉장히 상실감에 젖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 정치권의 국회의원으로서 대단히 송구스럽고 또 포스코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명합니다. 포항시는 포스코가 지난 2018년 4월 체결한 창립 50주년 기념 상생협력 MOU 내용조차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포항시의 바이오 산업과 블루벨리 국가산단, 지진 재건축과 환경 개선 사업 등에 적극 나서기로 했지만 이를 대부분 지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포항 시민을 배신하고 우리 포항의 뒤통수를 친 지금 이 포스코를 우리 시민들은 결코 좌시할 수 없고 그건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포항 지역 단체들은 포스코가 포항과의 공존과 공생을 무시한 채 지역민의 희생을 헌신짝처럼 내던지고 있다며 비판했습니다. 열 반값으로 했습니다. 박태준 회장이 직접 실제로 얘기하신 거고 1967년 10월 1일에 송도 포항제철 자리에 지역민의 희생으로 만들어진 포스코의 수익이 결국 포스코 홀딩스가 있는 서울로 유출되고 포항은 자원 배분과 투자 과정에서 배제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범시민투쟁위원회를 발족하고 대규모 서명운동과 국민청원 등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또 포스코 홀딩스를 포항으로 이전하고 미래기술연구원도 포항에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포스코 홀딩스 지휘회사는 절대 포항 시민의 힘으로, 포항 시민의 저력으로 서울로 못 간다. 이에 대해 포스코는 지주사 포항 이전은 명분일 뿐 경제적 효과는 전혀 없다며 포스코 그룹 차원의 성과가 포항 지역 발전에도 더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MBC 뉴스 장미쁨입니다. 오늘 정오 기준 포항시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301명으로 다시 300명대로 늘었습니다. 경주에서는 신규 확진자가 185명 발생해 어제와 비슷한 수준을 보였습니다. 포항시는 설 연휴 여파로 확진자 수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며 남북구 보건소와 종합운동장, 양덕 한마음체육관에서 신속 항원 검사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3년을 끌어온 포항 수성 사격장의 소음 피해 문제가 새 국면을 맞게 됐습니다. 그동안 사격장 폐쇄를 주장해온 주민들이 사격장 유지를 수용할 테니 합리적인 보상을 해달라며 처음으로 주민 요구안을 국민권익위에 전달했습니다. 배현정 기자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수성 사격장 피해 지역에서 군훈련 소음 문제 논의를 위해 주민 대표들을 만났습니다. 결론에 주민들이 100% 만족하지 못하는 그런 결과가 나온다면 그 과정에서 또 주민들하고 의논을 하고 주민들은 사격장 유지를 수용하는 조건으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주민 요구안을 처음 국민권익위에 전달했습니다. 요구사항은 마을 70여 가구 이전과 장기면 지역 개발 사업, 33개 마을의 수건 사업 시행입니다. 외교 문제로 인해 폐쇄가 불가능하다는 국방부의 입장에 한 발 물러서는 대신 합리적인 보상안을 요구하고 나선 겁니다. 동네 자체도 이거 폐쇄가 안 되면 여기 이 소음 소리에 우리는 여기 수성 사람들도 살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주 문제가 그래가 나온 겁니다. 폐쇄가 안 되면 우리는 앞으로 장기면 발전을 위해서 주민 요구안은 앞으로 민간군 협의체를 통해 검토될 예정입니다.
국민권익위는 국방부 등 관계부처와 중재할 때 주민 입장에서 협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도 권익위 조정에 적극 협조해서 장기적으로 반드시 이 지역 주민들과 화합할 수 있는, 상생할 수 있는 이런 해결 방법을 찾는데 협조를 수성사격장은 2019년 2월부터 주한미군의 아파치 헬기 훈련이 시작되면서 소음 피해를 둘러싼 갈등이 불거졌지만 국방부가 폐쇄 불가 입장을 고수해 3년 동안 갈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배현정입니다. 경북교육청이 올해 유치원과 초중학교, 특수학교의 학급을 예비 편성한 결과 지난해보다 학교와 학생 수는 줄었지만 학급 수는 늘었습니다. 학교는 15곳이 폐교돼 1,465곳으로 줄었고 학생도 22만 4,829명으로 2,085명 감소했지만 학급은 111개가 늘어 11,713개로 편성됐습니다. 경북교육청은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당초 2024학년도부터 시행하기로 한 현행 30명에서 28명으로 학급 편성 기준 인원을 하향 조정하는 편성을 올해부터로 앞당겨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오전 7시 26분쯤 포스코 포항제철소 4선제 공장에서 아변기 가이드 교체 작업을 감독하던 직영 노동자 58살 서모 씨가 쓰러져 숨졌습니다. 서 씨는 심폐소생술을 받고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노동당국과 경찰은 서 씨가 외부 기기와의 접촉 없이 쓰러진 것으로 보고 개인 질병이나 업무상 재해 등 여러 가능성에 대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4시 45분쯤 울진군 죽변항 동쪽 6km 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39톤급 연안 통발어선에서 불이 나 6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배에 타고 있던 선원 8명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에 구조됐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울진해경은 오일 펜스를 설치해 해양 오염 방제 작업을 하는 한편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포항시는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신혼부부 임차 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은 경북 지역에 주민등록이 돼 있거나 전입 예정인 무주택자로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이거나 3개월 이내 결혼 예정인 예비 신혼부부로 부부 합산 연소득이 8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지원 내용은 임차 보증금 3억 원 이하 주택으로 최대 2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대출 이자를 연소득과 자녀 수에 따라 최대 연 2.5%까지 지원합니다. 신청 방법은 협약은행인 농협과 대구은행에서 대출 상담 후 경상북도 주거복지시스템 홈페이지에 접속해 신청하면 됩니다. 매서운 한파는 누그러지고 있습니다. 내일도 낮 기온이 10도 안팎까지 오르겠는데요. 일교차는 크게 벌어져 주의가 필요합니다. 조주경 기상캐스터입니다. 길게 이어지던 한파가 끝이 보입니다. 오늘 포항의 낮 기온은 8.2도로 어제보다 3도가량 높았는데요. 내일은 10도까지 오르면서 한낮에는 포근함을 느낄 수 있겠습니다. 반면 대기는 점차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경북 동해안에는 7일째 가장 높은 단계인 건조경보가 발효 중입니다. 불씨관리 철저하게 해주셔야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내일 날씨 보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경주가 영하 5도로 오늘보다 2도가량 낮게 출발하겠고요. 영덕과 울진은 영하 3도, 포항은 영하 2도 분포로 오늘과 비슷하게 출발하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8도에서 11도까지 오르면서 낮 기온은 오늘보다 2도에서 4도가량 오르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의 아침 기온은 울릉도 1도, 독도 4도로 시작해서 한낮에는 6도에서 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동해바다의 물결은 0.5에서 최고 1.5m로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평년 수준으로 또는 비교적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일요일에는 한 차례 비 소식이 들어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경주시가 올해 여성 친화 도시로 지정됨에 따라 양성평등과 가족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 여성가족부와 다양한 사업을 진행합니다. 여성가족 친화 기업을 발굴하고 위촉직 여성 비율 확대, 공동 육아 나눔터 확대, 여성 안심 원룸 인증 사업을 실시합니다. 또 경주시 용강동에 여성 행복드림센터를 만들고 이곳에는 공동 육아 나눔터와 장난감 도서관,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경북교육청이 농어촌 학교의 통학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올해 통학 차량을 증차하고 노후 차량은 교체합니다. 주로 농어촌에 통폐합된 학교에 지원하는 통학 차량은 지난해 817대에서 올해 19대를 증차한 836대를 운행합니다. 등록일이 10년 이상 경과한 통학 차량 32대에 대해서도 사업비 28억 원가량을 들여 교체합니다. 경주 지역의 최대 수건이던 안강읍 중앙로 사업이 완공돼 왕복 4차선 도로가 개통됐습니다. 안강읍 중앙로는 안강 내거리와 3대 3거리 3.2km 구간 도로로 평소 심각한 교통정체가 빚어져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어왔습니다. 경주시는 2005년부터 6개 구간으로 나눠 사업을 벌여왔는데 토지 보상과 예산 확보 문제로 17년이나 걸리며 늑장 공사라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동해해양경찰서는 오늘 오전 8시 39분쯤 긴급 치료가 필요한 울릉도 주민 65살 서모 씨를 헬기를 이용해 대형 육지병원으로 이송했다고 밝혔습니다. 해경은 오늘 새벽 12시 15분쯤 급성 간 질환으로 울릉의료원을 찾아온 65살 서 씨를 긴급 이송해달라는 신고를 받고 8시간 만에 헬기와 소방 인력을 동원해 강릉의 한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한동대학교 제7대 총장으로 최도성 박사가 오늘 취임했습니다. 최동성 신임 총장은 서울대학교 교수를 거쳐 한국증권연구원 원장,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을 역임하고 한동대학교 국제하부 총장을 지냈습니다. 오늘 열린 취임식에는 전임 장순응 총장 임식도 함께 열렸습니다. 경북교육청이 2022학년도 공립유치원과 초등학교 특수학교 교사 임용시험 최종 합격자 407명을 발표했습니다. 유치원 교사 44명, 초등학교 교사 329명, 특수학교 교사 34명입니다. 최종 합격자는 오는 18일까지 경북교육청 연수원에서 신규 임용 예정자 직무 연수를 이수한 후 다음 달 1일부터 순차적으로 임용될 예정입니다.